당신은 잠재력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단지 막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 막연한 사고에 기초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오늘 1440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현명하게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포기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지은이 지그지글러, 옮기니 박상혁, 발행 큰나무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지그지글러의 긍정 메시지, 포기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행복을 전파하는 동기부여가 지그지글러가 수많은 승리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긍정 인생의 길로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하고 움츠려들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희망과 긍정을 통해 용기를 얻어 인생에서 성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사업, 직장, 인간관계, 목표 설정, 행복, 자녀 교육 등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큰 행복과 기쁨,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일화를 통해 들려줍니다.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긍정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진실, 즉 삶에 있어 성공은 결국 긍정과 희망이라는 보편적 진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망칠 수는 있다.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쁨의 행로의 일부다. 사라 벤 브레스낙.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오늘 대면하고 있는 문제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이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평균 수명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당신은 분명 살아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죽지 않고 일어났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경험한 유쾌하고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와 같이 초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은 기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사고를 변화시켜라. 습관이야말로 무료로 당신을 위해 일해줄 유일한 하인이다.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습관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프레드릭 위테이커. 투입량은 전망을 결정합니다. 전망은 산출량을 결정합니다. 산출량은 성과를 결정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좋은 자료를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어떤 양식을 제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이고 영감을 주는 영상을 보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던 걸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때를 놓쳤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나를 낭비하고 있는 거지. 내일 할 수 있는 일. 과거를 애절하게 들여다보지 마라.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현명하게 개선하라. 너의 것이니. 어렴풋한 미래를 나아가 맞으라. 두려움 없이. 헨리 롱펠로. 당신이 어제 무엇을 했으며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내일 당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훌륭한 예측 기준이 됩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의식적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과거가 미래에 대한 예측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종종 인용하는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승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뒤에 당신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일을 되돌리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관해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을 보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앞에 놓인 내일을 위한 행동 지침을 발전시킨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던 적은 없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어리석음이란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고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라. 건성으로 말고 철저히 하라. 일의 근본을 살피라. 내가 보기에는 절반만 한 것이나 절반만 알게 된 것은 결코 제대로 한 것도 아는 것도 아니다. 아니, 종종 틀린 길로 이끌기 때문에 더 나쁘다. 체스터필드 경.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가능성이 적다면 당신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목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도 과거와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당신이 틀린 것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멀리 가라. 그곳에 이르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멀리 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T.S. 엘리엇. 멀리 본 목표가 없다면 순간적인 좌절에도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만큼 당신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당신 앞에 서서 끊임없이 길을 막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길을 막아선 가장 큰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경우에 따라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긴 안목의 목표가 없다면 그런 일시적인 난관이 심각한 혼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후퇴는 방해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말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모든 신호가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정상으로 가는 여행은 시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힘은 만성적 두려움과 만날 때 무지막지해진다. 언제나 문제의 해결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나이가 들수록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만 후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커리 스코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재능을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가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안전만을 추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즉, 그들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듣게 될 가장 슬픈 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연설가인 비키 히치게스는 이 말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묻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후회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더없이 기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 실천과 도전의 성공의 원칙을 따르면 당신은 훗날 삶을 돌아보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했기에 지금 행복해.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체념은 다르다.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일반적으로 볼 때 비평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만일 친구라면 거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비평가들은 그것을 알아채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런 비판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분야와 상관없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비판을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비판에 흔들려 마음이 산란해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성공의 맛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씹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판,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는 마십시오. 실패하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도도 안 하면 불행해진다. 실수를 인정하라. 실수로부터 배워라. 하지만 실수를 곱씹고 있지는 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공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선택 혹은 자신을 위해 행한 모든 일 때문입니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며 비난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하나의 예외일 뿐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것을 한탄하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수천 번의 탁월한 선택을 했으며 그중 단 2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그녀에게 즉각적인 치유의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그녀에게 생각할 기회는 준 셈이 아닐까요? 나는 그녀가 긍정적인 사고를 구축해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일을 이끌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능률과 효율.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한다면
그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일을 당신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지 먼저 파악하십시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직종에서 10%에서 15%의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과제를 줄일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능률적인 시간 활용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세상에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돕길 원한다. 인간 존재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에 의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찰리 채플린. 내가 요리기구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이상의 약속을 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내 비서인 게리 에로우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다른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 6세트의 요리기구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서 고객들에게 사용법을 설명해 주라고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객들을 대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손을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그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그녀로부터 그야말로 흥분에 가득 찬 전화를 받았습니다. 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만족스러웠던 때가 없었어요. 앞으로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극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일입니다. 기다리지 마라. 우선 행동하라. 그러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새로운 첫발을 내디딘 후 게리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자신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으며 진취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고 낙관적이며 긍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나는 이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게리는 오직 용기와 열정, 긍지와 겸손함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녀는 성실했으며 절대적으로 신뢰감을 주었고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으로 또 다른 성공을 일궈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동기는 그녀가 행동한 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르려 하는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다. 헌법은 미국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다만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당신 스스로 붙잡아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백만장자 가운데 불과 1% 이하만이 전문적인 운동선수이거나 연예인들입니다. 부자의 절대 다수는 대단히 고전적이고 오래된 방식을 통해 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육받고 가장 아래쪽 사다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정상에 오르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며 그들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신의 수입 안에서 생활하며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을 하지만 한때 그들은 자신을 억제하면서 사는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결국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부를 얻는 최선은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기회가 철저한 준비와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 나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오롯한 인간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 헬렌 켈러. 당신이 화려한 성공의 언덕 바로 밑에 있거나 아니면 당장 눈앞에 모퉁이만 돌면 성공을 만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눈앞에 정상에 오르거나 급한 코너를 돌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공하지 못한 천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교육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세계는 박식한 낙오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끈기와 결단력, 그리고 근면함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듭니다. 교육과 지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지적이며 성공한 세 사람은 어린 나이에 정규 교육을 중단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인 헨리 포드는 14살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IBM의 창업자인 토머스 제이 왓슨은 주당 $6의 세일즈맨에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정규 교육의 한계는 어떤 변명이나 자신을 비하하는 데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실패를 위한 당신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이유와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교육이 부족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란 자녀에게 사소한 것을 주어 아이를 행복하게 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다. 아이들은 배운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한 법을 배운다. 도로시 놀트. 비난받으며 자란 아이는 남을 멸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폭력을 배운다. 조롱받으며 자란 아이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배운다. 수치심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정의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공정함을 배운다. 평온하게 자란 아이는 성실함을 배운다.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배운다. 이해와 우정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젊은 세대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샘 어윙. 한때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그가 성장해야 할 방식으로 훈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현재의 우리를 재생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이든 교육자이든 정치가이든 고용주이든 매니저이든 간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장, 발달, 영감 고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신이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시간이라는 두 글자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어린 시절부터 젊은이와 그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률가였습니다. 자네는 아버지를 기억하나? 판사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재판장님. 그가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법률가였어. 그러나 지금 자네는 감옥으로 가야 할 처지이네.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무슨 할 말이 없는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예상 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두꺼운 책 앞에 계셨습니다. 제가 무언가 조언을 듣고자 다가갈 때면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바쁘다는 단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은 제 아버지를 위대한 법률가로 기억하겠지만 저에게는 단지 바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원합니다. 긍정주의자로 사는 삶의 핵심은 아직 최상의 미래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을 정도로 순진해지는 것이다. 행복의 향기는 나의 존재 자체에서 퍼져 나온다. 타인들의 비현실적 기준에 당신 자신을 꿰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를 무시하고 당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집중할 수도 있다. 제프 자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채울 모든 살림살이가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전부 갚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집을 전망 좋은 호숫가나 언덕에 짓는다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갖고 살림살이가 생기고 대출금을 갚고 또 하나의 집이 생겨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든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걸 원할 것입니다. 존재 자체에 행복해하지 않으면 소유만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앤드류 플래처는 위대한 스코틀랜드 애국지사인데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법을 만들고 나에게는 음악을 작곡하도록 허하라. 그러면 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플래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단어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사고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은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 독서, 관찰, 듣기 등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사인 빌 샤핀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릇된 목소리를 듣게 되면 당신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포기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자 대중연설가인 지그 지글러가 저술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출간되었던 책입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단지 사건에 불과하며 어제는 지난 밤으로 끝나고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정상에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각자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꾸만 불안하고 두렵거나
실패에 좌절하게 되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며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성공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사업, 인간관계, 목표, 행복, 자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균형 잡힌 인생이 곧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공의 정의에 대해 위인들의 명언과 저자의 스토리를 엮어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저자의 핵심 메시지인 성공은 희망과 긍정에 달려 있다라는 말은 너무도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클래식이 수백 년을 넘어 사랑받는 것처럼 가장 기본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결국 핵심을 관통하는 울림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물들이는 작업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그지글러의 메시지를 통해 긍정 인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망칠 수는 있다.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쁨의 행로의 일부다. 사라 벤 브레스낙.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오늘 대면하고 있는 문제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이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평균 수명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당신은 분명 살아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죽지 않고 일어났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경험한 유쾌하고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와 같이 초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은 기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사고를 변화시켜라. 습관이야말로 무료로 당신을 위해 일해줄 유일한 하인이다.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습관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프레드릭 위테이커. 투입량은 전망을 결정합니다. 전망은 산출량을 결정합니다. 산출량은 성과를 결정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좋은 자료를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어떤 양식을 제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이고 영감을 주는 영상을 보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던 걸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때를 놓쳤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나를 낭비하고 있는 거지. 내일 할 수 있는 일. 과거를 애절하게 들여다보지 마라.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현명하게 개선하라. 너의 것이니. 어렴풋한 미래를 나아가 맞으라. 두려움 없이. 헨리 롱펠로. 당신이 어제 무엇을 했으며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내일 당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훌륭한 예측 기준이 됩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의식적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과거가 미래에 대한 예측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종종 인용하는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승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뒤에 당신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일을 되돌리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관해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을 보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앞에 놓인 내일을 위한 행동 지침을 발전시킨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던 적은 없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어리석음이란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고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라. 건성으로 말고 철저히 하라. 일의 근본을 살피라. 내가 보기에는 절반만 한 것이나 절반만 알게 된 것은 결코 제대로 한 것도 아는 것도 아니다. 아니, 종종 틀린 길로 이끌기 때문에 더 나쁘다. 체스터필드 경.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가능성이 적다면 당신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목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도 과거와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당신이 틀린 것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멀리 가라. 그곳에 이르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멀리 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T.S. 엘리엇. 멀리 본 목표가 없다면 순간적인 좌절에도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만큼 당신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당신 앞에 서서 끊임없이 길을 막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길을 막아선 가장 큰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경우에 따라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긴 안목의 목표가 없다면 그런 일시적인 난관이 심각한 혼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후퇴는 방해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말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모든 신호가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정상으로 가는 여행은 시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힘은 만성적 두려움과 만날 때 무지막지해진다. 언제나 문제의 해결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나이가 들수록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만 후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커리 스코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재능을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가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안전만을 추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즉, 그들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듣게 될 가장 슬픈 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연설가인 비키 히치게스는 이 말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묻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후회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더없이 기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 실천과 도전의 성공의 원칙을 따르면 당신은 훗날 삶을 돌아보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했기에 지금 행복해.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체념은 다르다.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일반적으로 볼 때 비평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만일 친구라면 거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비평가들은 그것을 알아채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런 비판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분야와 상관없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비판을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비판에 흔들려 마음이 산란해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성공의 맛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씹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판,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는 마십시오. 실패하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도도 안 하면 불행해진다. 실수를 인정하라. 실수로부터 배워라. 하지만 실수를 곱씹고 있지는 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공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선택 혹은 자신을 위해 행한 모든 일 때문입니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며 비난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하나의 예외일 뿐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것을 한탄하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수천 번의 탁월한 선택을 했으며 그중 단 2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그녀에게 즉각적인 치유의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그녀에게 생각할 기회는 준 셈이 아닐까요? 나는 그녀가 긍정적인 사고를 구축해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일을 이끌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능률과 효율.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한다면 그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일을 당신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지 먼저 파악하십시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직종에서 10%에서 15%의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과제를 줄일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능률적인 시간 활용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세상에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돕길 원한다. 인간 존재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에 의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찰리 채플린. 내가 요리기구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이상의 약속을 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내 비서인 게리 에로우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다른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 6세트의 요리기구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서 고객들에게 사용법을 설명해 주라고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객들을 대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손을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그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그녀로부터 그야말로 흥분에 가득 찬 전화를 받았습니다. 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만족스러웠던 때가 없었어요. 앞으로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극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일입니다. 기다리지 마라. 우선 행동하라. 그러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새로운 첫발을 내디딘 후 게리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자신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으며 진취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고 낙관적이며 긍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나는 이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게리는 오직 용기와 열정, 긍지와 겸손함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녀는 성실했으며 절대적으로 신뢰감을 주었고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으로 또 다른 성공을 일궈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동기는 그녀가 행동한 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르려 하는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다. 헌법은 미국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다만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당신 스스로 붙잡아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백만장자 가운데 불과 1% 이하만이 전문적인 운동선수이거나 연예인들입니다. 부자의 절대 다수는 대단히 고전적이고 오래된 방식을 통해 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육받고 가장 아래쪽 사다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정상에 오르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며 그들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신의 수입 안에서 생활하며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을 하지만 한때 그들은 자신을 억제하면서 사는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결국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부를 얻는 최선은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기회가 철저한 준비와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 나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오롯한 인간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 헬렌 켈러. 당신이 화려한 성공의 언덕 바로 밑에 있거나 아니면 당장 눈앞에 모퉁이만 돌면 성공을 만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눈앞의 정상에 오르거나 급한 코너를 돌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공하지 못한 천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교육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세계는 박식한 낙오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끈기와 결단력, 그리고 근면함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듭니다. 교육과 재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지적이며 성공한 세 사람은 어린 나이에 정규 교육을 중단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인 헨리 포드는 14살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IBM의 창업자인 토머스 제이 왓슨은 주당 $6의 세일즈맨에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정규 교육의 한계는 어떤 변명이나 자신을 비하하는 데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실패를 위한 당신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이유와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교육이 부족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란 자녀에게 사소한 것을 주어 아이를 행복하게 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다. 아이들은 배운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한 법을 배운다. 도로시 놀트. 비난받으며 자란 아이는 남을 멸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폭력을 배운다. 조롱받으며 자란 아이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배운다. 수치심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정의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공정함을 배운다. 평온하게 자란 아이는 성실함을 배운다.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배운다. 이해와 우정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젊은 세대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샘 어윙. 한때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그가 성장해야 할 방식으로 훈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현재의 우리를 재생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이든 교육자이든 정치가이든 고용주이든 매니저이든 간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장, 발달, 영감 고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신이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시간이라는 두 글자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어린 시절부터 젊은이와 그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률가였습니다. 자네는 아버지를 기억하나? 판사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재판장님. 그가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법률가였어. 그러나 지금 자네는 감옥으로 가야 할 처지이네.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무슨 할 말이 없는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예상 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두꺼운 책 앞에 계셨습니다. 제가 무언가 조언을 듣고자 다가갈 때면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바쁘다는 단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은 제 아버지를 위대한 법률가로 기억하겠지만 저에게는 단지 바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원합니다. 긍정주의자로 사는 삶의 핵심은 아직 최상의 미래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을 정도로 순진해지는 것이다. 행복의 향기는 나의 존재 자체에서 퍼져 나온다. 타인들의 비현실적 기준에 당신 자신을 꿰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를 무시하고 당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집중할 수도 있다. 제프 자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채울 모든 살림살이가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전부 갚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집을 전망 좋은 호숫가나 언덕에 짓는다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갖고 살림살이가 생기고 대출금을 갚고 또 하나의 집이 생겨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든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걸 원할 것입니다. 존재 자체에 행복해하지 않으면 소유만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앤드류 플래처는 위대한 스코틀랜드 애국지사인데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법을 만들고 나에게는 음악을 작곡하도록 허하라. 그러면 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플래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단어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사고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은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 독서, 관찰, 듣기 등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사인 빌 샤핀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릇된 목소리를 듣게 되면 당신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포기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자 대중연설가인 지그 지글러가 저술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출간되었던 책입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단지 사건에 불과하며 어제는 지난 밤으로 끝나고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정상에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각자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꾸만 불안하고 두렵거나 실패에 좌절하게 되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며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성공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사업, 인간관계, 목표, 행복, 자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균형 잡힌 인생이 곧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공의 정의에 대해 위인들의 명언과 저자의 스토리를 엮어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저자의 핵심 메시지인 성공은 희망과 긍정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너무도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클래식이 수백 년을 넘어 사랑받는 것처럼 가장 기본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결국 핵심을 관통하는 울림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잠재 의식을 긍정적으로 물들이는 작업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그지글러의 메시지를 통해 긍정 인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